네, 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이번 챕터는 다둥이 아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현재 자녀가 셋이죠.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는 나머지 셋째가 딸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한 성비를 자랑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조선 시대부터 최근까지 이 그림이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남아 선호사상이 팽배했고 대한민국에서도 여성의 권위가 예전에는 그렇게 남자와 비교했을 때 조금 미치라는 평가가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고 사회 경제적 위치에서 남녀가 평등, 오히려 남자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아 선호보다는 여성, 이렇게 여아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이제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이제 시댁에서 쫓겨난다는 경북 안동에서도 최근에는 딸 낳는 비법을 공유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좀 전개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딸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도 보시면 입양 출산에서 여아 선호를 하고 있는데 막연한 이유가 아니고 사회의 그런 변화가 이제 반영된 거죠. 안동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안동에서 남녀 출생비 역전, 고압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왜 생겼나 보면 이제 예전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딸이 이제 출가 외인으로 되기 때문에 딸보다는 아들을 많이 선호했는데 현재는 아들 자체가 오히려 출가 외인으로 되면서 장가가면 이제 얼굴을 보기 힘들게 되는 거죠. 거의 처갓집 행사에만 가게 되고 본가 쪽에서는 일정을 보기 힘들고 집도 보통 처가 주변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새는 외탁보다는 이제 주로 친탁보다 외탁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더불어 딸과 외출하면은 이제 너 좀 더 좋더라 그런 부모들의 입소문도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인터넷 맘카페와 육아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이제 딸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가 외인이라는 말 자체가 현재는 남자한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맘카페에서 사진이 이제 나온 사진인데 딸아들이 제일 좋고 아들아들이면 이제 죽어야 된다 이런 그림들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보호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죠. 그래서 침대 옆 보호자분 칸에서 딸이 눈물을 흘리고 사위가 어색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건 최근 들어 부모님 챙기는 것이 딸이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문제는 이제 저는 아이가 셋이니까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현상이 가장 빨리 된 나라죠. OECD 중에 고령화 현상도 가장 빨리 됐고 프랑스가 150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25년 만에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은 분위기, 결혼하지 않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이를 좀 낳고자 대전뿐만 아니고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간단히 보자면은 아이돌봄 서비스 85% 지원받고 그리고 국가 장학금, 주거 지원, 그리고 KTX SRT 할인 이런 것이 있고 부산에서는 저는 광안대교 도시가스와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받아서 나름 쏠쏠한 혜택이 있긴 한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자녀를 키우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유인즉슨 이제 사교육비죠. 보통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제 고액이라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대다수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세법에서도 이제 교육비는 증여를 물지 않고 학원이나 학원 학교 등록금도 이제 세액공제를 100%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정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라도 두 가지에서는 증여세를 물 수도 있다.
첫째가 이제 자녀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경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부모가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경우, 외국에 생활하고 있는데 달러로 학비를 지원해 준 것 자체가 증여세로 해석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갖춰진 손자녀에게 이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능력이 전혀 없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면은 비과세되지 않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송금한 학비가 증여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느냐? 저는 무분별하게 사교육을 쓰는 것보다는 분명한 부모로서의 교육관과 목적을 갖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영어 유치원에 다녀야 되고 사립 유치원을 나와야, 이런 식으로 사립 학교를 나와야 영어 유치원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유를 나오고 사립을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대다수란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그릇이 되는 사람들이 영어 유치원과 사립 학교를 나왔을 가능성이 공통적으로 많다는 것이고, 결국은 꼭 사립교육과 영어 유치원을 나와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공교육과 일반 유치원을 나와도 전문성이 뛰어나거나 군계회락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의 교육관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전문성, 이게 돈의 속성, 이게 김성호 회장인데 자산이 2조 정도 되는 분이시고 4천억 자산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건 이런 인물이 되려면은 일단 아이들에게 무조건 사교육을 퍼부는 것보다는 뭔가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과 인사를 하고, 또 전날 읽었던 책, 그리고 평소 좋아하는 책을 아침에 읽어주면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아침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일과를 보낼지 이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퇴근 이후에는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잠들기 전에는 보통 한 2권 정도의 책을 항상 같이 읽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창의성과 공부 그릇을 같이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이 이제 쇼핑과 비슷하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이런 것들, 엄마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사교육이 남들이 다 시키는데 안 하면 이제 왠지 뒤처지는 거, 불안감이 작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교육이 더 이제 득세하는 것 같고, 주식 투자할 때 여기저기 남들이 얘기하는 것 다 주워 담다가는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를 아끼고 대신 아이가 커가는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부위에서 진로 선택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사교육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이트 남들이 타고 피겨하고 아이스하키하고 논술하고 한다고 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아이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부모가 판단해서 좀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체험과 독서를 많이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점 되게 좋아하는데 집 주변 환경에 도서관이나 작은 공원 등이 있는 그런 곳에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책으로 딱 도배하고 이런 것도 참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책이 많이 있는 서점과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애들이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것 대신 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책을 구매하는 것에서는 한도가 없을 정도로 이제 열려 있는 것이 좀 아이들의 미래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아이를 낳으면 그냥 알아서 다 큰다라고 이제 형제가 키워주고 주변의 사람들 도와줘서 큰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식의 육아는 하나의 미래를 망쳐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하고 그런 다양한 정보들 사이에서 걸러지지 않고 애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쉽게 나쁜 매체 영향을 받고 나쁜 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는 약간 아이들이 제대로 커갈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마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몰빵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모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보다 밝고 창의적이면서도 공부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릇을 크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 어떤 저자는 이 육아를 제대로 하는 것 자체가 제일 비용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뭐 저는 그 생각에 뭐 물론 이 저자는 노후를 애들한테 기대어 보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텐데 어쨌건 그 100% 동감하지 않지만 현재 많이 주제는 캥거루족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자식 뒷바라지하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노년생활을 하려면 자녀들이 제대로 커가는 것이 진짜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손자녀들이 제대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은 더더욱 의미 있는 재테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 그리고 커가는 모습, 그리고 가정을 꾸려가고 그리고 이런 모습 함께 하면서 노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식이 바로 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부모의 교육관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걸음마 할 때까지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